자, 2019년 1월 9일 내일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전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1선도 지금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계속 간다라는 건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온다면은 24,300에서 400포인트, 한 350포인트 되려나요? 그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흐름이네요. 그렇고 나서 이후 흐름 영역 저항대가 강력하게 될 거고 그쯤 됐을 때는 아마 61선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61선이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과정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알 수 있네요.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결국엔 돌리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어제 그 하락이 강력한 지지, 건강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오늘 61선까지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선이 지금 저항이 될 것 같긴 한데 내일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니면은 강력하게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 자체를 봤을 때 개인 쪽에서 굉장한 많은 매도가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상승을 견인한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장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었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북주나 아니면은 개별주, 개별 이슈들 그런 관련주로 해서 대부분 상승을 했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매매하던 뭐 게임주나 아니면 수소차, 뭐 유시민 관련주, 뭐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애들은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유시민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보합권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 이외에 핑크퐁이라고 해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아기상어가 뭐 차트 32위로 들었다고 했나요?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지금 떴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테마들로 지금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그 다음에 오로라, 이게 손오공 네 테마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제일 강력한 거는 삼성출판사가 제일 강력해 보여요. 차트가 제일 이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손오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다시 업종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21선을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1선이 저항선이 될 것 같고 내일 이 부근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좀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이 부근대에서 시작하거나 갭상승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61선을 맞고 좀 떨어지는 어제와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여기서 좀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준다던가요. 아니 왜냐면 오늘 움직임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캔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도 좀 지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오늘 핑크퐁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지금 새로 생성이 되었고 상한가를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닫았고 거래 대금 자체도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내일 흐름들도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내일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아서 아마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내려오게 된다면은 14,300원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는데, 네,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는데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걸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출판사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딱히 어딜 건다기보다는 굳이 건다면은 여기 2,3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2,305원 이 구간대로 해서 매수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조정하고 한번 크게 한번 솟아주고 이런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와 손오공을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했던 종목으로는 먼저 덕신하우징은 일단 제가 들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비뒀고요. 오늘 유시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보합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기대해보고 내일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버려버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테마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차트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조금 들고 있기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들 제약이 지금 대장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풍강 이 두 종목 중 하나가 대장주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확률 자체가 조금 반반으로 낮아진 느낌이에요. 위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 꼬꾸라져도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여차하면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면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이 부근에서 좀 관련 이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시가부터 좀 높게 떠가지고 바로 갔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너는 오늘 틀렸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더니 운 좋게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제일약품은 바로 정리를 해주어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왔고요. 사실 수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거의 본전 수수료 먹고 나온 수준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매수가 된 종목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대유에이텍 수소차 관련주죠. 지금 수소차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잘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 하지만 현재 자리로는 충분히 매수 구간대이기도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1260원짜리에 매수가 돼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멘스를 오늘 종가 부근 때 오후에 여기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로 봐야겠죠. 마이크로 LED 그래서 CES 2019 거기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되게 이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 한번 지지해서 다음 반등 한번 나와볼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할 거고 다행히 지금 약수익권으로 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오면 1차로 정리하고 나머지 여기에 2차로 이번 정리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딱히 매매한 게 넷게임즈가 오늘 여기서 체결이 되었다가 하루 종일 여기서 박스권이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길래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확률이 낮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 들고 있을 수 있는 구간들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한 일봉상에서 이런 흐름들처럼 이렇게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이런 구간대는 들고 가볼 만해요. 하지만 넷게임즈처럼 일본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좀 내려올 자리도 좀 남아 있는 상태. 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들고 있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넷게임즈는 종가 때 이때 다시 그냥 빠져나왔고요. 거의 본전에 빠져나왔네요. 잠깐 수수료 한 틱 정도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딱히 그 이외에 매매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제가 선택한 그런 섹터에서는 지루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네요. 자, 그 이외에 내일 볼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 살펴보자면은 먼저 아까 말한 삼성출판사와 손오공 삼성출판사는 14,300원짜리 일봉상에서는 자 이렇게 14,000원대 초반에서 여기 윗꼬리 구간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구간대가 아마 내일 일시적으로 지지해주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오공 자체가 내일 삼성출판사가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대 얘도 약하게 떴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랫거리를 달아주고 끝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뜰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이틀 동안 나눠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대응하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서전기전 얘는 이제 대북 관련주죠. 개성공단에서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내일 5,500원 밑으로 5,490원짜리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에 체결을 시켜서 그 얼마 전에 했던 풍강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서전기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테크놀러지 얘는 좀 여러 개별 이슈로 좀 들어온 종목인데 현재 뉴스로는 10억 원 3자 유증 그 이외에 이제 전환사채로 200억 이상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해요. 현재 시가총액이 450억짜리이기 때문에 자기 덩치의 절반 정도를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대형 이슈죠. 그러기 때문에 내일 여기 810원짜리까지 기회를 준다면은 한번 체결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고려시멘트가 오늘 대북주 중에 좀 유일하게 사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가지고 사볼까 고민하다가 일단 다른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덕신하우징 유시민 관련주보다는 얘를 들고 갈까 하고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체결시켜 놓은 종목이 덕신하우징이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좀 뜨지 않으면은 정리하고 고려시멘트로도 갈아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구간 이쁘게 지지를 해주었고, 뭐 여기 어디선가 체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내일 여기 한 2735원짜리쯤에 걸어놓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순절은 2695원짜리도 이탈하면은 손절하면은 깔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손절 포인트가 폭 자체가 한 1.6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고려시멘트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제철이 결국 투현상을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떨어졌던 조정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일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때, 이런 구간대에서 12,000원대 그 부근대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은 뭐 여기까지 오는 기본 수익 나오고 한 번 더 이렇게 튀는 오후에, 예,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은 내일 12,000원대 부근대에서 자리 잡아주는 거 보고, 아마 내일 이런 추세선을 한번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그래서 새롭게 긋고 뭐 여기서 자리 잡아줄 때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준다면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제철도 내일 감시 종목으로 보고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오늘 그냥 갔네요. 내려와서 좀 체결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했었으나 조금만 더 내려왔다가 체결시켜주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가득한 종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현재 오파스넷, IM텍도 오늘 좀 내려오다가 말았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1470원짜리가 맥점이었고 그 자리에 걸어놨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체결이 되고 이렇게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이제 순위로 밀어둬야겠죠. 그리고 오파스넷 또 내려오는 중이에요. 얘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딱 체결되고 이 구간까지 내가 체결되고 이제 기본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오파스넷도 계속 보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전기는 결국에는 여기 두 개의 맥점이 제시됐었죠. 그때 여기 이 자리, 그래서 25,000원 부근대에서 한번 잡혔다가 그 다음에 밑에서 이 자체가 존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 위에서 잡혀서 갔네요. 저는 밑에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체결을 못하고 날려버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시그네틱스는 오늘 저점을 좀 기다렸었죠. 그래서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엔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끝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대로 한 번 더 그냥 붕 떠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기다려 볼 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T 얘는 종가 때 자리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다른 종목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를 시켰고요. 만약에 체결이 되었다고 한들 뭐 나쁘지 않게 끝났네요. 약간의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 정도는 기대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일단 일부 수익 실현을 시켜야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에서 방어하고 밑에서 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뉴로스는 이제 수소차이기 때문에 대유에이텍으로 대체를 했고요. 코세는 오늘 좀 내려오다 말았는데 뭐 이러다가 내일 한번 이렇게 내려서 탁 지켜서 올라가면은 또 괜찮은 흐름들로 보여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일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일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지금 삼성출판사, 서전기전, 한국테크놀로지, 고려시멘트, 그리고 동부제철, 그다음에 우원개발을 얘기 안 했었네요. 우원개발은 여전히 5,080원짜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내일 이러다가 운 좋게 탁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아주 빠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개발도 가능성은 낮지만 좀 낚시하듯이 좀 걸어놓을 만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파스네, 서진 시스템, 그리고
EXT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체결될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 다음 기다리는 자리는 여기 2,700원 부근대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내일 살짝 올라올 때 청산해주고 밑에서 다시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일제지는 여전히 1,000원대에서 아직까지 걸어놓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1,000원에서 1,150원 올라가면 대략 15% 정도 나오죠. 그 정도 시나리오는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렇게 해서 내일도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데, 좋은 거에 반해 종목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기존에 봐왔던 섹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섹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좀 전반적으로 심심한 장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손실만 없으면은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도 좀 기다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